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죽기 직전까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최근 통계로는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의 암을 겪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이런 암 통계에서 1등한 게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바로 대장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의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했다는 통계인데요. 꽤 충격적인 소식이죠. 일단 대장암 하면 보통 중장년층 질환으로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음주나 흡연도 마찬가지겠죠. 초기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도 초기에 진단이 되게 힘든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대장은 대변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튜브 같은 장기인데 왜 뇌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장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외에도 2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대장에서 생산이 돼요. 마치 뇌에서 나온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이상이 대장에서만 만들어져요. 우리 몸 전체의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또 대장, 소장, 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힘도 당연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상태나 불안감, 그리고 정신 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대장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건강 관리는 단순히 대장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장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편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변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겠죠. 평소와 다른 변의 패턴이라든가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혹은 나의 평소 변 상태와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한 진단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술을 먹었다든가 전날에 무리했다든가 밤을 새면 변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변이 너무 검게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 진단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죠. 어제 선짓국 드셨어요? 아니면 와인 드셨어요? 아니면 포도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 선짓국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 변의 범인은 바로 선짓국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검게 색소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음날 당연히 검은 변이 나오게 돼요. 모든 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장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나오는 변의 상태가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변의 상태도 있어요.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온다. 변이 나왔는데 피가 섞여 나왔는데 선홍색이 아니라 검붉은색이면서 아주 검고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변이 나왔는데 물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내비뒀더니 붉게 피가 우러나면서 피 색깔이 되더라. 두 가지의 혈변에 대한 상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선홍색 혈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변을 볼 때 마지막에 항문이 약간 찢어진 것들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검고 약간 검붉은색의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변인데 피까지 우러난다 라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의 깊은 곳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가 응고가 되거든요. 그럼 색깔이 변하겠죠. 그리고 변에 피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에는 장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출혈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대장에 대한 진단은 사실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나의 대장 건강이 어떤지 쉽게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한의학적 진단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진이라는 진단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배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자리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진단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정말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말랑말랑 하면은 그건 아픈 자리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마치 손목에 있는 맥을 보고 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배를 진단을 해서 몸 전체를 보는 원인 진단인데 복진은 아마추어들도 볼 수 있어요. 포인트를 알고 배가 아픈 부분과 빡빡한 부분을 진단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 대장은 어디에 있죠?
대장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대장에 대한 복지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랫배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배를 꾹꾹 눌러봤을 때 배꼽의 양쪽 옆과 아래쪽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빡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장에 대한 진단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의 아래 양쪽, 이 자리가 아픈 게 강하다 하는 분들은 염증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더 낫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에서 5cm 정도 옆으로 간 부분에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배꼽 아래쪽 이외에 배꼽 위쪽에도 사실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배꼽 중간을 기점으로 가운데 세로줄을 쭉 그었을 때 이 중간 라인으로 눌렀을 때 빡빡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즉 명치에서 배꼽 아래쪽까지 쭉 지그시 눌러보는데 나는 좀 빡빡하고 아픈 자리가 꽤 많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장에 대한 진단점이에요. 사실 이 진단점은 우리가 담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찌꺼기에 대한 진단점과도 일치하는데요. 이런 진단점이 있으면 대장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단단할수록, 그리고 눌렀을 때 더 아플수록 좀 더 강한 진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르자마자 너무나도 아프다 하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복진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진을 하고 나서 맞는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나 단단함이 즉시 줄어드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진을 해보시고 명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추가적인 정보나 혹은 자세한 진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병원 정보를 보고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 건강에 무엇이 좋은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대장에 좋다, 소장에 좋다고. 유산균을 챙겨 먹으려고 검색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 유익균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프리바이오틱스 라는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입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들이 먹고 자기들이 더 건강해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우리 대장에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신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만든 것들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하고 난 산물을 또 먹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것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면역력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균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열로 죽여놓은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유익균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걔네들의 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되는 음식이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고요. 이런 발효식품들을 먹을 때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을 좀 드릴 텐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그고 나서 8일차 정도 되면은 유산균의 농도, 함량이,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끓여야 되는데 끓이게 되면 어때요? 파괴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단백질들이니까. 된장이나 청국장 10분 이내로 끓여서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왕 먹는 거 우리한테 좀 더 유익하게 유익균을 많이 늘려서 먹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들의 먹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 먹는 걸 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대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나 통곡류, 양파나 마늘 같은 그런 야채 종류 있죠. 그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프리바이오틱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콩이랑 현미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콩이나 현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복진이 진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요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내가 요새 이런 걸 먹는데 이게 내 몸에 맞느냐, 좋으냐,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은 워낙 잘 먹는 시대라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느냐 보다는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안 먹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인스턴트 음식까지.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빠르게 소화가 돼버리고 혈당도 막 급격히 상승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장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방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커피 그리고 술 두 개의 음료를 한번 꼽아볼게요. 커피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술도 뭐 가끔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리 몸의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도 많이 일으키는 편이고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막의 장벽 투과성을 굉장히 높이기로 유명하거든요. 원래는 몸에서 재흡수하지 말아야 될 독소를 다시 흡수해서 그걸 피로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급성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장이 좀 약하고 면역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그래서 단맛을 내는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죠. 액상과당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당뇨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고, 근데 우리 대장으로 가면은 우리 대장에 있는 유익균을 많이 죽이고 술을 줄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도 많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식 못지않게 사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는 한참 일을 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지 회복을 할 수 있고 장이 스스로를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야식을 먹게 되면 어때요? 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겠죠. 시간을 맞춰서 잠을 잘 자고 시간을 맞춰서 잘 일어나고, 그 사이에 장이 스스로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도 대장은 비어 있어야지 건강한 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시간의 공복 상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잠뿐만 아니라 평소에 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과로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장 운동도 불규칙해지면서 배변 활동도 안 좋아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거나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거나 다음날 어때요? 장의 상태를 보면 대변 상태도 안 좋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비가 생겨서 고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장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휴식도 충분히 취하셔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진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벨 눌러보고 실제 진단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가 잘 되는 거를 삼쾌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삼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